도수 치료가 일부 도움은 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 운동을 하고 습관을 개선을 해결하려는 이런 의지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런 수동적인 치료, 도수 치료나 물리 치료에 너무 의존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환자 스스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매우 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만성적인 이런 근골격 질환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진료실에서 우선 환자분이 오시면 진료를 보고 이제 도수 치료가 이제 필요하신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진료실에서 도수 치료 상담 처방이 이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도수 상담 처방을 이제 받게 된 환자분이 도수 상담부터 해서 이제 도수 치료를 시작하시게 되면은 어떤 절차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혹시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수 처방이 나오게 되면은요, 환자분에게 도수 치료와 관련돼서 먼저 상담을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수를 희망하는 인원에 대해서 이제 진료실에서 봤던 내용을 기반으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환자 개개인에 맞는 이런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근막, 근육, 관절, 신경들, 개개인에 맞는 이런 치료 행위들을 시행하게 되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거기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 필요한 이런 운동법들을 티칭하여서 집에 가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자가 운동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개개인의 이런 시기별로 물리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실과 협조를 해서 물리치료도 병행을 해서 도수치료와 물리치료를 같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근거 기반해서 네. 체계적인 치료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도수 치료를 이제 보통 이제 허리 목 환자분들이 특히 많으신데 이제 많이 하시는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네네. 도수 치료를 이제 하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보통 병행하는 이제 주사 치료라든지 충격파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통증을 동반하는 치료여서 아무래도 이제 도수 치료 쪽으로 이제 모든 걸 좀 해결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이제 분들이 많이 계신데 혹시 도수 치료만으로 여러 가지 이런 통증이나 염증 이런 것도 다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도수 치료는 말 그대로 관절의 가동 범위를 회복을 주 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조적으로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도수 치료보다는 1차적으로 약물, 그리고 충격파, 주사 혹은 물리치료를 먼저 1차적으로 진행하고 난 이후에 기능 회복을 위한 도수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당장에 불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불을 꺼주는 치료를 하면서 결국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기능 회복, 도수 치료를 통해서 이제 좀 회복을 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도수 치료 말고도 아까 이제 운동 치료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네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도수 치료를 하시면서 이제 내부에서 이제 운동 치료까지 같이 병행을 하시는데 도수 치료와 운동 치료 요거를 또 이제 별개로 봐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제 운동 치료는 좀 도수 치료랑 별개로 어떤 치료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좀 간략하게 얘기 가능하실까요? 우리가 근골격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장되어 있거나 혹은 짧아진 근육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동적인 도수 치료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약해져 있는 이 근육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근육의 기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근력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도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수 치료에 맞는 치료들을 시행을 하게 되고 그와 함께 연이어서 운동 치료를 시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내 몸을 이제 그 치료사님에 의해서 이제 수동적으로 이제 치료를 받게 되지만 네네. 결국에는 이제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네네. 할 수 있는 그런 근력을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평상시 습관을 이제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필요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희 이제 환자분들 중에 이제 도수 치료를 2, 3개월 이렇게 받으셨는데 한두 달 지나고 나서 다시 통증이 생겼어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증상이 좋아졌었는데 다시 이렇게 아픈 이유는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도수 치료가 우리 초기에 있는 증상에는 어느 정도 도움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주 오랜 기간 고착화된 만성화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수 치료가 일부 도움은 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 운동을 하고 습관을 개선을 해결하려는 이런 의지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런 수동적인 치료, 도수 치료나 물리 치료에 너무 의존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환자 스스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매우 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만성적인 이런 근골격 질환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음식을 편식하면 안 되듯이 치료도 각 목적과 각 단계에 맞는 치료도 이제 순서로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염증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하면서 약해진 조직은 이제 재생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체외 충격파로 이제 같은 치료를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조직이 약해진 근본적인 그런 구조적인 원인 그리고 기능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제 도수 치료, 기능 회복 치료를 하고 결국에는 다른 치료사가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네, 볼 수 맞습니다. 있고요.